네, 안녕하세요. 저는 넷마블 몬스터에서 라이팅을 하고 있는 박상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일주일 전에 코로나에 걸렸어가지고 가끔 기침을 할 수도 있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희 몽길 스타 다이브에서 다이내믹 라이팅을 활용해서 인게임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시네마틱 연출 시퀀스들을 어떻게 라이팅을 하고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시퀀스 라이팅 작업을 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저희 게임의 특징 중에 하나인 모듈형 배경에서 라이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언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시퀀서를 이용해서 저희 라이팅 팀이나 애니메이션 팀, 에펙스 팀, 그리고 기획팀이나 레벨 디자인 팀과 같이 협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나오는 서브컬처류의 캐릭터 라이팅을 위해서 TA팀과 함께 SDF를 사용하고 캐릭터가 조금 더 예쁘게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더를 어떻게 활용하고 라이트와 재질을 커스텀 쉐이더를 어떻게 만들어서 라이팅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라이트만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부분들을 다른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이용한 후처리라던가 카메라 뷰 라이팅이라는 페이크 라이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나은 퀄리티를 낼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퀀스 라이팅을 하는 목적은 서브컬처류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게임 내에 보면은 캐릭터의 프로필이나 이런 곳에 이런 캐릭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캐릭터의 매력이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게임 내에서 짧은 시퀀스 연출을 통해서 성우가 녹음한 목소리 톤이나 캐릭터가 얘기하는 대사, 그리고 캐릭터가 연출하는 행동이나 표정, 행동 등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 캐릭터가 매력적이고, 그로 인해서 유저들이 게임에 더 몰입을 집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게임의 특징 중에 하나인 모듈형 배경에서 라이팅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픈 월드, 다른 게임에서는 오픈 월드 배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정 메인이 되는 배경들을 모듈화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은 정사각형 배경에 특징이 되는 레벨들을 디자인하고, 오른쪽 아래쪽을 보게 되면 게임 캐릭터가 레벨에 올라오고 진행을 하게 되면서 주변의 모듈들이 하나씩 로딩이 되면서 배경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모듈형 배경을 채택한 이유는 미리 만들어둔 모듈들을 레고처럼 조립을 하고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라이팅 환경을 바꾸거나 다른 액터들을 추가해서 좀 더 공수를 적게 들이면서 랜덤하게 배치도 할 수 있고 게임을 진행하고 리소스도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벨들을 재활용하다 보면 정방향으로 레벨을 사용할 경우도 있지만, 이 레벨들을 90도 회전을 하거나 180도 회전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재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메인이 되는 레벨에 다른 카메라나 캐릭터 등등을 어태치할 수 있는 메인 루트라는 액터를 하나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카메라나 시퀀서에 배치된 캐릭터들, 그리고 나머지 라이트적인 요소의 모든 어태치 부분에 루트 액터에다가 모두 어태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정 레벨이 돌아가게 되더라도 라이트나 카메라들이 루트에 어태치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간 회전 방향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같은 회전을 방향을 갖게 돼서 라이트가 틀어지거나 카메라가 잘못된 앵글을 비추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액터가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카메라 뷰에서 나중에 배경이 폴리싱 되거나 캐릭터들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루트가 되는 액터를 잡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다른 캐릭터나 카메라 그리고 라이트들이 한 번에 다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 사항이 생기거나 카메라를 바꾸거나 아니면 캐릭터들이 다른 배경에서 액팅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한 번에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형 배경의 특징이 회전을 하거나 위치가 항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라이트를 캐릭터에 컨스트레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이고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프로그램 팀에 요청을 해서 커스텀 컨트레인 기능을 하나 추가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퀀서 안에 캐릭터 BP가 있고 그 캐릭터 BP에 태그를 추가해서 캐릭터 헤드 본에다가 빈 액터를 하나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빈 액터에다가 모든 라이트들을 어태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액터를 캐릭터의 헤드 본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놓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이 빈 액터가 위치 로케이션 값은 캐릭터의 헤드 본 위치를 따라가고 이 캐릭터가 머리를 회전할 때 라이트도 따라서 같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 값은 캐릭터의 루트에다가 루트 값을 가져가게 해서 회전은 캐릭터가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 라이트는 같은 위치에 있게 해서 라이트가 같이 돌아가면서 카메라 앵글에서 이상하게 나오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액팅을 심하게 했을 때도 헤드본에 위치된 액터를 따라서 라이트들이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캐릭터가 일괄적으로 계속 같은 라이팅을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네, 다음은 시퀀서를 이용해서 라이팅한 작업을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인게임에서는 M2 스카이 캐시라고 하는 전체 게임의 라이팅을 관장하는 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렉셔널 라이트와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 스카이라이트, 그리고 기타 포스트 프로세스나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같은 레벨에서의 모든 라이팅 환경을 담당하는 툴이 있는데 이것은 인게임에서 특정 레벨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환경에 미리 세팅된 값들을 불러와서 라이팅을 세팅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시퀀스 라이팅에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생각보다 제약 사항도 많았었고 저희는 시퀀서에서 스포너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져와서 포제 서버로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인게임 라이팅과 시퀀스 라이팅을 분리를 했었습니다. 인게임 라이팅에서 설정된 값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먼저 fireDay라는 이렇게 환경값을 세팅된 것들을 가져오면 저렇게 화면에서 나타나고 이거 미리 설정된 환경들을 다른 걸로 세팅하게 되면 인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리 테이블에 세팅된 값을 가져와서 라이팅 환경들을 표현해 주게 됩니다. 저희는 이 인게임 라이팅과 시퀀스 라이팅을 분리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거를 하나씩 뜯어보면은 가장 큰 마스터 시퀀스 파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카메라 샷을 나눠서 컷을 가지고 있는 컷 시퀀스, 서브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컷 서브 시퀀스 안에서는 라이트 서브 시퀀스와 에펙스 서브 시퀀스들이 각각 존재하고, 이 마스터 시퀀스에서는 기획팀이나 다른 레벨 디자인 팀에서 대사를 추가하거나, 밑에 사운드 팀에서 전체 시퀀스의 마스터를 관장하는 사운드들을 넣거나 하는 시퀀스들을 추가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컷 시퀀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라이팅을 작업하게 되는 라이트 서브 시퀀스와 에펙스 팀에서 작업하게 되는 에펙스 서브 시퀀스가 있고, 이 컷 시퀀스 안에서 캐릭터의 라이팅 채널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거나, 카메라의 거리 값이나 카메라 이동을 조절하는 것들, 카메라 옵션을 여기서 조절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을 이쪽에서 그 캐릭터나 카메라 등을 어태치하는 작업들을 이 컷 서브 시퀀스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라이트 서브 시퀀스를 설명드리면, 기본적인 라이트들이 이쪽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포스트 프로세스나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 같은 기타 라이트에 관련된 요소들을 이곳에서 스포너블로 변환을 해서 저희가 컷마다 항상 다른 역할을 다른 값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스포너블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배경은 라이트 채널을 0번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메인 캐릭터들을 채널 1과 채널 2로 구별을 해서 캐릭터별로 좀 더 디테일한 라이팅을 할 수 있게끔 채널을 많이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최종 이미지인데,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시퀀서 라이팅을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배경이 채널을 0번으로 설정돼 있고, 오른쪽에 있는 할아버지 캐릭터를 채널 1번으로 설정을 하고, 중간에 프란시스 메인 캐릭터를 채널 2번으로 설정을 해서 라이팅을 분리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먼저 기본 라이트를 다 끄고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카이라이트가 추가되고, 디렉셔널 채널 0번으로 설정된 배경 라이팅이 추가되고, 그런 다음 오른쪽에 채널 1번으로 설정된 할아버지를 위한 디렉셔널 채널 1번을 사용한 디렉셔널 라이트가 추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캐릭터인 채널 2번으로 설정한 캐릭터를 위한 디렉셔널 라이트가 추가되고, 이제 나머지 캐릭터가 더 예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라이트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리적인 라이트 외에도 다른 포그라든가 아니면은 페이크 포그라고 할 수 있는데, 플랜 같은 것들을 대서 약간 간접광 같은 느낌들을 추가할 수 있게끔 다른 요소들을 추가해서 이런 최종 결과물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브컬처류 게임을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TA팀과 많은 테스트를 거쳤었는데, 결국에는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 STF 방식을 채용해서 얼굴의 페이스 섀도우를 표현하게 됐고,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일반적인 3D 라이팅을 하게 되면 라이트의 그림자라던가 외곽의 엣지 라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리얼리즘 캐릭터가 아니고 약간 카툰풍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과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비주얼을 위해서 쉐이더를 많이 뜯어 고치고 라이트의 특성들도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얼굴에 표현하고 싶은 섀도우들을 미리 텍스처화해서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디렉셔널 라이트의 방향에 따라서 얼굴 섀도우를 어떻게 그릴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방법은 약간 하이트맵의 표현과 비슷하게 되는데요. 밝은 부분과 중간 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각각 어떤 식으로 가져오게 될지 계산을 해서 캐릭터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렌더러에서 표현하게 되면은 캐릭터의 그림자가 굉장히 예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깔끔하게 표현되게 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델링을 디테일하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는 서브컬처류 게임 같은 경우는 모델링도 되게 단순화하게 되고 최적화를 위해서 텍스처나 아니면 면수 같은 것도 제한 사항을 두게 되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기본적인 언리얼 엔진에 있는 라이트만으로 그림자를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밑에 커스텀 렌더를 보게 되면 아까 SDF에서 적용한 그림자를 텍스처로 이미 만들어 둔 것들을 저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그림자를 표현할 수 있게끔 재질과 라이팅을 많이 손을 봤었습니다. 그 결과물을 보게 되면 디렉션 라이트가 회전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SDF 텍스처를 만들어 놨던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깔끔한 그림자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에서 표현되는 SDF 그림자는 약간 물리적인 그림자보다는 페이크 섀도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밑에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캐릭터에 영향을 미치는 섀도우가 복합적으로 다 표현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해서 TA팀에서 SDF와 물리적인 섀도우를 다 통합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커스텀 쉐이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렉션 라이트에 의한 그림자 표현뿐만 아니라 포인트 라이트나 스판 라이트에 대한 그 표현도 기존에 있던 라이트만으로는 표현이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TA실 쪽에서 포인트 라이트나 스판 라이트가 캐릭터를 비췄을 때 외곽 엣지 라인 부분을 부드러운 폴오프 느낌을 내는 게 아니고 상당히 날카롭고 딱딱하게 표현하게끔 라이트의 특성도 바꾸고 재질도 커스텀 쉐이더를 통해서 좀 더 카툰에 가까운 느낌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저희가 하는 라이트뿐만이 아니고 에펙스팀에서 작업하는 VFX 이펙트도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곽 라인의 깔끔한 엣지 라인과 폭발이 일어나거나 라이트 영향을 받았을 때 강도가 캐릭터에 균일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쉐이더도 같이 이렇게 변경을 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번 6월에 올랜도에서 언리얼 페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TA 분께서 발표한 내용이 있으니까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유튜브에서 언리얼 페스트 2025 올랜도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퀀스 라이팅의 퀄리티 향상을 위해서 어떤 후처리 작업들을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방법은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이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은 기본적으로 블룸이나 색수차 그리고 카메라의 DOF 그리고 컬러 그레이딩 등을 통해서 물리적인 라이팅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부분들을 후처리를 통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서브컬처류의 게임이고 인게임과 시퀀스 라이팅에 들어가는 캐릭터의 괴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많은 컬러 그레이딩을
사용하지 않고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을 많이 사용하고 다른 요소들을 사용해서 많이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몇 개를 들어보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끈 상태와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켜게 되면은 밝은 광원 부분들의 블룸 효과와 앞 잔디의 블러를 먹게 돼서 DOF를 적용하고 그리고 외곽 라인 부분에 색수차를 줘서 좀 더 캐릭터에 몰입감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사용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머터리얼 중에서 하나를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레디얼 블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가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 캐릭터에 집중을 하는 집중선을 위한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할 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영상을 하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폭발하게 될 때 포스트 프로세스 레디얼 블러 같은 걸 써서 이 유저들의 시선을 캐릭터의 중심에 집중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는 시퀀스 라이팅을 연출하게 되면 저희는 VR이나 다른 전방위적인 그런 캐릭터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카메라에 설정된 부분을 위주로만 저희는 보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안 보이는 부분들을 신경을 최대한 줄이고 오로지 카메라 뷰에서 최대한 잘 나오게끔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뷰 라이팅의 일환으로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 같은 경우는 컷별로 이렇게 분위기에 맞게끔 포그의 값을 조절하거나 거리 값을 조절하고 농도나 컬러 등을 컷별로 하나씩 다 스포너블로 작업해서 다 따로따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 같은 경우는 장면의 큰 배경의 분위기 톤을 잡아주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이 난 환경이거나 아니면 보스의 등장신 아니면 노멀한 데이 라이트라든가 맨 마지막은 밤 라이팅에 있어서 포그가 각각의 정면에서 큰 톤을 잡아주는 무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 중에서 저희는 비네팅 머티리얼을 따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됐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 비네팅 기능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화면의 중심점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저희는 왼쪽을 좀 더 강조하고 오른쪽과 하단 부분은 좀 더 어둡게 처리를 하고 싶어서 따로 매테리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컬러도 주변의 녹색 톤과 비슷한 컬러로 바꾸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강조하고 중앙 캐릭터의 사용자의 포컬 포인트가 좀 더 집중될 수 있게끔 이런 매테리얼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경에 추가되어 있는 요소들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에펙스 팀에서 플랜의 간레이를 추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배경에 반딧불 같은 느낌의 에펙스 요소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시퀀서에 많이 가져와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 있던 간레이들을 화면의 왼쪽 상단에 가지고 와서 말 그대로 카메라에 보이는 부분에서만 위치값을 조정해서 최대한 왼쪽에서 들어오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페이크 카메라 뷰 라이팅은 저희가 페이크 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인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은 저런 포그 플랜들이 난잡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지만 라이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카메라 뷰에서 딱 보게 되면은 일단 오른쪽에 간접광처럼 플랜을 하나 추가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시선을 뺏기게 되는 원경에 있는 라이트를 가려버리고 화면에서 들어오는 빛의 느낌을 플랜을 하나 갖다 대서 강조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불이 난 장면이기 때문에 화면 전체적으로 포구를 깔아서 약간 뿌연 느낌을 해서 이 불난 느낌의 무드를 좀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게임 라이팅을 하다가 보면은 캐릭터가 동굴 안에 들어가거나 실내로 들어오거나 좀 더 어두운 부분에 들어오게 될 때 배경의 그림자를 받아서 캐릭터의 피부 톤이 어두워지거나 캐릭터가 좀 더 덜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서 쪽에 저희가 커스텀 블룸이라는 것들을 추가를 해달라고 해서 피부 톤만 좀 더 블룸 효과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점점 올리게 되면 피부들만 저렇게 더 밝게 좀 더 뽀샤시한 느낌을 날 수 있게 해서 캐릭터가 너무 어둡게 보이지 않고 좀 더 화사하게 보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최대한 무버블 라이팅을 하고 다 동적 세팅을 했지만 연출 라이팅 시퀀스를 만들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 레벨에서 캐릭터들이 액팅을 하거나 시퀀스가 재생이 되는데 캐릭터의 회상 장면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연출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시퀀서 내에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오고 작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부하도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예 따로 렌더링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시퀀서에서 재생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언리얼에 보면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무비 렌더 큐라는 괜찮은 렌더링 툴이 있어서 무비 렌더 큐를 활용해서 시퀀스 이미지들을 뽑아내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따로 합성 팀과 같이 연결을 해서 합성을 해서 아예 완전 언리얼 엔진 안에서만 표현하기 힘든 부분들까지 표현을 해서 어,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영상들은 언리얼의 서브 파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빙크를 통해서 인코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용량을 적게 하고 퀄리티를 좋게 해서 시퀀서 안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빙크의 UI이고요. 자세한 옵션들은 저도 디테일하게 모르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를 해가면서 저희가 시퀀스에 넣기 적당한 압축 용량과 옵션들을 찾아가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시퀀서에 적용한 예인데요. 시퀀서 안에서 보면은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 보면 빙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이벤트 처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을 특정 폴더에 집어넣고 그 파일의 이름을 여기다가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프로그램 팀에서 따로 여기서 영상이 재생되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재생될 때 스킵을 하거나 최대한 안 되고 그대로 재생될 수 있게끔 세팅한 부분도 있습니다. 작업한 것들을 영상을 보게 되면 신과서 내에서는 저런 식으로 영상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아무 액팅이 없고 재생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게임에서 넣은 영상을 보게 되면
여기 배경과 그 주인공인 클라우드 캐릭터가 망원경으로 다른 레벨에 있는 캐릭터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군데는 배경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한 시퀀서에서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망원경으로 보게 되는 영상은 저희가 따로 렌더링을 해서 시퀀서 안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끝이지 싶은데, 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발표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두서없이 말을 하게 돼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몽길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고 에픽 스토어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사전 등록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